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효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 팔면체의 부피 부피 구하기 힘든데 부피 가르쳐줬죠. 뭐 다행입니다. 가르쳐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연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가 3배가 되려면 한 모서리 길이는 어떻게 좀 바뀌겠습니까? 몇 배 됩니까? 질문 던지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주어진 식 대입해서 연산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부피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다가 이제 몇 배가 된다고요? 3배가 되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루트 2. 자, 이제 모서리 길이가 KA로 바뀌었으니까 KA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되면 약분 되겠고 세제곱도 약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결국 K 세제곱은 3이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K 값을 구해간다는 얘기는 세제곱근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제곱근 구해가는 그런 문제니까 가볍게 1번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괜히 뭐 겁주는 겁니다. 그죠? 세제곱근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요 과정만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조금 대입만 좀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우후, 완벽하게 뭐 연산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좀 거듭 제곱되어 있는 복잡한 연산 이런 부분들은 지수로 고쳐가면 되겠죠. 81은 3의 4제곱이 되겠고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냥 곧바로 쓰죠. 뭐 3의 3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2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루트니까 또다시 2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고 625는 5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의 3분의 4제곱 빼기 3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사실 뭐 약분해도 되는데 여기는 좀 5의 어떻게 될까요? 4제곱에다가 바깥 것 쪽을 먼저 할까요? 뭐 4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3의 1제곱이니까 3 되겠고 여기는 또 5의 1제곱이니까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산해서 15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복잡한 형태의 거듭제곱근 계산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먼저 이렇게 좀 제가 좀 전부 다 이제 지수로 고쳤죠? 지수로 고쳐서 계산하게 되면 연산에서 미스가 이제 가장 적은 그런 형태의 풀이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 조금 신경 써가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계산 쭉쭉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게 약분하고 싶었거든요. 약분 이렇게 처리해서 세역근 27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연산해 가면서 자신 있는 부분 형태를 이용해서 연산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A값 매우 복잡하고 B값도 만만치 않은데요. 또 나누기를 하라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분모 B를 쓰게 되면 3에 그럼 지수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곱하게 해도 되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좀 쓰고 좀 계산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루트 2제곱 되겠고 그 다음 A도 3 되겠고 루트 2에다가 지수 자체가 바깥쪽에 2 플러스 루트 2 되있습니까? 일단 뭐 지수들을 좀 이쁘게 좀 봐야 되는 거니까요. 3에 좀 곱하게 해주면 2 루트 2 빼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3에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뭐 나누기 돼 있으니까 가서 빼면 되죠. 2 루트 2 더하기 2 빼기 2 루트 2 빼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루트 2가 소가 되고요. 그러면 3의 4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4제곱이요. 뭐 지수법칙 정도 연습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곱하기 좀 열심히 해주면 되겠고 나누기는 좀 빼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지수법칙을 적용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에다 2부터 10까지 쭉 대입해야 되는데요. 요 값 자체가 중요하겠죠. 일단은 뭐 그래서 그래프를 쑥 그려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n 368이죠. n-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3하고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 3, 4, 5, 6 이렇게 되겠고 7, 8, 90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어쨌든 n제곱근 되어 있는데요. 홀수 부분에 해당하는 3, 5, 7, 9 이렇게 되는 거죠. 10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값이 이제 개수가 이제 1이 되겠죠.
처리 간단하게 되겠는데, 이제 F2 부분들은 함수값이 이제 2가 돼가는 거니까 F2는 뭐 양수의 제곱근 구하면 2개가 되겠고, 중요한 거는 4가 되는데 F4 부분들은 이제 음수니까 이건 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F6 이 부분들은 0이니까 1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8, 10 이렇게 되십니까? F8하고 F10 이런 부분들은 또 양이니까 이제 2개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되죠. 이제 문제에서 2부터 10까지 계산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1이 지금 4번이니까 4가 되겠고요. 이곳에 2가 있었고 0은 빼고 여기가 또 4가 또 있고 또 1 이렇게 처리되야 됩니까? 그러면은 전체 계산 결과는 11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거듭 제곱근 개수 구해가는 그런 부분들, 뭐 홀수의 제곱근 부분들은 이제 항상 1개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고, 이제 이게 짝수가 문제죠. 짝수의 제곱근 구했을 때는 양수는 이렇게 이제 2개, 그죠? 음수는 없다. 0일 때는 이제 1개다. 이런 부분들, 뭐 기본 좀 정의 자체가 좀 정확하게 돼 있으면 어떤 측면에서 전부란이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서로 다른 세 양수 A, B, C, 그 다음에 X, Y, 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미지수 자체가 지수 파트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X는 이꼴 로그 A의 5 이런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 Y는 이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A, B의 5 제곱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X는 이꼴 로그 A, B, C의 5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모양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밑이 좀 다 다르고 지수 부분 이제 진수 부분 이걸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역수를 이용하면 되죠. X분의 1은 로그 5의 A. 자, 2는 튀어나가서 나누게 되니까 Y분의 2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죠. 로그 5의 그럼 이제 AB 처리가 되겠고, 요거는 Z분의 3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로그 5의 ABC 이런 형태로 해서 주어진 식을 깔끔하게 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하더라 이런 얘기 되는데, 와, 일단 좀 X분의 2 지수 파트 부분 좀 먼저 써가면 되겠죠? Y분의 2 더하기 Z분의 3 이런 형태가 되는가요? 뭐 5 지수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럼 이제 이 부분 식을 좀 써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식을 이제 주어진 내용들, 그럼 이제 연관성 있죠. 로그 5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 이제 2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A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빼기 로그 5의 AB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써가는 거니까 로그 5의 ABC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을 좀 통분하게 되면 이제 같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로그 5의 A 제곱 나누기 AB 더하기 ABC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 지수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하고 바꾸게 되게 되면 그냥 요거 써주는 부분이 답이 되가는 거죠. 일단 AB에 A 제곱에 ABC 이렇게 되는데 B 약분하고 A 하나 또 소거하게 되면니까 A 제곱 C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최종 답은 A 제곱 C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좀 답이 있겠죠. 자, 큰 흐름틀, 조진식의 좀 연관성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지수 부분에 미지수에 있을 때는 그냥 로그 풀어가게 되면 그냥 지수 법칙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로그 연산 성질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고쳐가서, 그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풀을 부분을 연결시켜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진수 부분들이 이렇게 좀 오니까 이제 역수를 통해서 이제 밑을 좀 갖게 만드는 로그의 기본 성질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지수 부분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로그를 취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A 세제곱 주어진데, 요거 4제곱근이요? 4제곱근의 양의 실수인 걸 B라고 한다? B라는 것은 그러면은 4제곱근 A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A의 4분의 3제곱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간단하게 관계식 주어진 문장을 좀 표현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로그 A의 B다 라는 얘기는 주어진 식이 그러면 대표이면 되잖아요. A의 4분의 3제곱 처리해주면 로그 기본 성질에 4분의 3 튀어나오고, 그냥 이렇게 쓰면 답인데요. 4분의 3 이렇게 답이 돼가는, 어찌 생각하면 정의들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의 확실하게 공부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 2의 36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로그 성질 좀 알아보는 거죠. 로그 2의 36,
옆에가 36은 4고 36이니까 소인수분해 이렇게 쏘는 거니까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좀 잘못됐군요.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로그 곱하기 부분들은 여기 좀 더하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더하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곱하기 됐으니까 이 부분들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이 계산이 만약 돼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2에 2가 이렇게 좀 바꿔나가는 거니까 아이고 2 곱하기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또 잘못됐죠.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만약에 이 상태라서 이제 유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이해를 해서 이건 좀 맞는 거죠.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 이 두 개의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로그의 연산 규칙 자체를 좀 제대로 좀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거니까 연산 규칙 좀 학습이 덜 돼 있으면 조금 더 연습을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뭐 연습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상용 로그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 됐을 때 x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로그 x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50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게 지금 소수 부분이 음수 나온 것은 우리가 좀 용납이 안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아이고 이거는 얼마인가요? 4969 이렇게 되는 거예요? 4969? 0. 이렇게 플러스 부분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더하기 4969 맞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표에서는 0.4969 이런 걸 찾아야 되겠죠? 4969 4969 여기 있군요. 이렇게 그럼 3.14 이렇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로그 이제 뭐 100 로그로 치면 100분의 1 이런 거고요. 여기가 이제 0.4969는 로그 3.14 이런 부분이 되겠죠?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 되는 거니까요. 로그의 100분의 3.14 이렇게 된 부분들 이게 이제 뭐 x 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릿수 두 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0.0314 이렇게 되니까 1번이 좀 답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로그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수 부분들은 이제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요 판단이 중요한 거죠. 이런 판단이 해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큰 틀에서는 뭐 상용 로그표 보아가는 과정이니까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두 개의 함수 y는 이꼴 2x 승 로그 2x 역함수 관계 있는 함수인데요. 직선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 뭔가요? 여기 좀 a를 대입하면 5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대입하면 되죠. 2의 a제곱 대입하면 5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뭐 로그 정의 모양 형태니까 로그 2의 5에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뭐죠? 로그 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니까 a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 또 로그 2의 b는 이퀄 a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러면 이것이 좀 쓰게 되면 로그 2의 b라는 것은 a 값은 로그 2의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이거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b 값은 그건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와 있을 때 문제에서 뭐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요. 5 더하기 로그 2의 5가 4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뭐 함수식이 뭐 두 개나 그려져 있고 해서 이제 복잡한 건 줄 알았더니 그냥 가볍게 그냥 대입해주면 결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겁먹지 말고 주어진 식에 이제 주어진 조건들 좀 메모해가면서 좀 학습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지수함수가 쫙 나와 있는데요. 지수함수가 3의 x승 그래프와 1사분면에서 만나지 않도록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는 평행이동돼야 되는데 3의 x승 그래프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프 쭉 그려서 3의 x승 그래프 그려서 개념 이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은 0,1 이 부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건데 1사분 이런 데서는 만나지 말아라. 이건 좀 밑이 3분의 1이 거는 거니까 그래프 개형 자체는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만나긴 만나겠죠. 근데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1사분면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로 쭉 그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서 이제 교점 자체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0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 자체가 여기 1이 되는데 1보다는 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위쪽에 돼 있으면 이제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아래쪽에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값이 1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돼도 관계가 없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3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k 값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 답입니다. 풀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풀이 자체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주어진 걸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알고 있는 그래프 확실하게 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밑이 3분의 1인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거. 3분의 1의 x승 그래프. 요걸 좀 이제 적용해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 될 거니까 1사분면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렇게 좀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걸 좀 판단하는 거죠. 아래쪽 좀 선택되어라 이런 이야기.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좀 결정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역이 0부터 3까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은 b고 c에서 또 최소값 5를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하, 그러면 이건 2의 x승을 이렇게 t로 치환해야 되는 거죠. 치환하는 순간 t값의 범위가 바뀌어야겠죠. 요거는 그냥 함수 그래프 이렇게 돼 있고 0부터 3까지 돼 있으니까 0 대입하면은 당연히 1이 되겠고요. 3 대입하면 8 이렇게 돼서 범위를 좀 바꿔 써주고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는 치환된 식으로 보게 되면 이게 t 제곱에다가 여기 플러스 2 됐으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 자, 그렇게 되면 이 참수 모양 t 값은 2에서 꼭지점 부분이 될 것 같은데 1부터 어디까지죠? 8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8일 때 최대값, 2일 때 최소값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최소값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최소값부터 구해야 되겠죠? 2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4 마이너스 8 플러스 a 이 결과가 최소값 5라고 되어 있는가요? 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9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t 값이 2란 얘기는 2의 x승 결과가 2가 되니까 x 값이 1이었으니까 요게 이제 뭐죠? C에서 되는데 요게 이제 C 값이 되겠죠? C 값 이렇게 지금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최대값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8을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64 마이너스 32 플러스 A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뭐 32에다가 A 값이 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1 이렇게 나오는 거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최대값 B도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B가 되겠죠? B값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 자, 일단은 이제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A 값은 9였고 B 값은 41이었고 그 다음에 C 값이 또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51에서 결과를 쭉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1 3번쯤 답이 되겠죠. 뭐 이게 지수 함수의 지수 함수를 포함하는 결국 또 지수함수 형태의 fx의 뭐 최대치수를 구해가는데 이렇게 좀 범위를 좀 구해놓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거죠. 구해놓고 이걸 좀 치환해서 좀 살펴가는 이렇게 큰 틀 됐습니까? 나중에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t가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만족해주는 또 x를 지금 찾아가서 왜냐면 x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만 좀 신경 쓰게 되면 큰 흐름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한 부분이 없는 거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조금 이렇게 좀 치환해서 이제 범위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1 알파를 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도 또 2의 x승을 좀 t 이렇게 좀 치환해야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t 제곱 8t 플러스 2k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식이 좀 어쩌는데요. 중요한 것은 또 치환하면 또 근이 바뀌는 거죠. 와, 그럼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2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알파 이렇게 돼서 주어진 식의 근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좀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근과계 세관계 해주면 되죠. 2의 알파에 주면 8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2의 알파는 6 쳐서 알파 값은 로그 2의 6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걸 좀 더 다시 써야 되는가요? 6이 되는데. 로그 주어진 보기들이 로그 2의 3이죠. 그럼 이제 1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좀 둘을 또 곱하면 되는가요? 2 곱하기 2의 알파승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게 2k 처리되는데 요건 좀 쉽습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6으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6은 이꼴 k 처리되니까 k 값은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알파 플러스 k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1 더하기 로그 2의 k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알파가 되겠고 k는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7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구해가면 문제의 답을 구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보면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주어진 식을 이렇게 치환해서 살펴보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리고 치환 식도 좀 큰 무리가 없는데 치환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근들은 지금 여기 x 값에
주어진 요 값들은 이제 x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치환해서 근 모양을 이렇게 좀 써가야 되는 지금 이렇게 좀 판단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 한 거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와우, 로그 부등식이 쫙 주어진 거죠. 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로그 부등식은 무엇보다도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기는 조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수 부분들에서 이제 범위가 나오는 부분들, x값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고, x값이 마이너스 5분의 11보다 크다 되겠으면 이제 공통 범위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공통 범위가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좀 따져야 되는 건가요? 되겠죠? 이런 형태의 좀 범위 생기겠고, 그 다음엔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여기가 또 좀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2분의 1에 제곱해서 2분의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가서 식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고, 여기 있는 1은 이제 좌변으로 곱하기 해서 위쪽으로 분잡, 진수 부분을 올리게 되면 이제 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5x 플러스 11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x제곱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10 0보다 적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뭐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5에서 범위를 좀 구해가면 되죠. 그럼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2 범위에서부터 5까지 쭉 생겨가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범위 생긴 부분 이제 공통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종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정수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정수들을 구하면 되죠. 0,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합을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3, 6, 10, 15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1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조건들을 좀 따지지 않으면 함정처럼 문제가 좀 발생하죠. 자, 이렇게 좀 진수 부분에서 범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범위 좀 일부 구해놓는 과정. 그 다음에 밑에 이건 뭐 로그 성질인 거고요. 뭐 이제 곱하기 해서 이제 이렇게 부등식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범위. 이게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부등호가 좀 바뀐다는 사실이죠. 밑이 0과 1 사이에 대해서 부등호가 바뀐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야 되겠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몇 개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실수 없이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로그 부등식. 그러면 이제 조건 잘 살피기 이렇게 좀 머릿속에 좀 정리해서 실수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림도 돼 있고 우리를 조금 이제 겁주는 그런 문제가 보이네요. 자, 14번 봅니다.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선 주어져 있고 지수함수 두 개 주어져 있는데 밑이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좀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AB 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그래프 근데 이것도 뭐 기울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역시 또 이것도 평행이동한 그러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또 만나는 점을 CD라고 한다. CD 좀 제공되어 있고요. 투 선분하고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들 FA다. 넓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넓이가 좀 우리가 좀 원래 이제 곡선 부분들의 넓이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평행이동되는 이런 성질 좀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좀 이 부분들하고 아래 부분들의 넓이가 좀 어떻게 될 거니까 같아질 거니까 그럼 가서 좀 채우면 되죠. 채워서 이렇게 넓이를 구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옮겨야 되겠죠. 옮겨서 좀 넓이를 좀 구하게 되면 결국은 좀 뭐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들 이렇게 좀 사각형 넓이 이런 형태를 좀 통해서 구해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좀 이제 평행이동이 되는 거니까 만나는 교점과 교점 이 부분에서 여기 간격 자체가 x가 3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넓이를 구할 때도 FA다라고 했는데 가로 길이가 3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높이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뭐 직선들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x에다가 3에 y 플러스 a 이렇게 원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 이렇게 된 거니까요. 주어진 부분들은 저 y축으로 a만큼 평이동하니까 뭐 직선을 그대로 이렇게 a만큼 평이동해서 요 간격이 a입니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넓이 자체가 이렇게 처리돼서 넓이 자체의 식을 이렇게 가볍게 좀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뭐 그럼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 부분들은 뭐 3 공통 처리하고 나면은 뭐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아이고 이건 뭐 왜 3개를 해라는지 잘 모르겠네요. 3 곱하기 9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27이 답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원래 뭐 곡선 형태의 넓이를 구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막 평행 이동된 이런 형태들 이용해서 좀 이렇게 좀 잘라서 갖다 붙여놓게 되면 뭐 직사각형 넓이 형태가 돼가는 뭐 그런 성질들을 이용한 거죠. 자,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좀 직선도 평행 이동되어 있고, 그죠? 직선 평행 이동되어 있는 거, 뭐 그래프 자체가 평행 이동되어 있는 부분은 이걸 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된 거니까 이런 항목들 정확하게 좀 잘 점검해가지고 실수 없이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그림 때문에 조금 우리 겁주는 요소가 많으니까요. 침착하게 연습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A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A하고 만나는데, 요거는 밑이 0과 1 사이고 되고, 요건 이제 9를 곱하게 되면은, 1보다 크고 9보다,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로그 A의 X 처리해주면 되겠고, 하나는 또 이렇게 그려서서 로그 9A의 X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밑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1을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을 A, B 이렇게 좀 처리해 준 거죠. 됐습니까? 뭐 값도 좀 구할까요? 는 1을 처리해 주게 되면 여기가 그럼 뭐 A가 되겠습니다. A 는 1을 처리해 되니까 여기가 뭐 9A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뭐 값 자체는 좀 간단하게 얻어져 가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AB라고 하고 마이너스 1 그어서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쭉 그어야 되는데 만나는 점을 CD 이렇게 좀 처리해 준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좌표를 좀 구해볼까요? 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여기는 그러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 자체가 A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9A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또 결과를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좌표 자체가 뭐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어렵지 않게 구해지는 거고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인대로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CD를 1대9로 외분하는 점이다. 0, 마이너스 1이면 이건 이제 Y축의 점이니까 이 점인데 CD를 1대9면은 어이쿠 1대9면은 좀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1대9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아이쿠 요거는 이제 좌표로 봤을 때 요거를 좀 CD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1대9 이렇게 처리해서 좌표 요거 좌표 좀 착각해 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와 1대9 자체는 길이비가 좀 맞게 된 거니까 이거 좀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함정처럼 이제 틀리기 쉬운 거니까 신경 써서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음엔 뭐 직사각형이다 이런 얘기는 그럼 뭐 좌표가 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U좌표고 U좌표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9A분의 1하고 A하고 같다 풀어야 되는 거랑 뭐 A분의 1은 9A를 풀어야 되는 거랑 결국은 또 똑같은 식인 거죠. 그럼 A제곱은 9분의 1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A값은 뭐 3분의 1에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 만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 길이 빼니까 뭐 8A가 되겠고 CD 길이 빼서 계산해야 되는데 8A하고 여기는 A분의 1 빼기 9A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요거는 뭐 계산하게 되면 뭐 9A분의 9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8A가 9A분의 8 소거되고 A제곱은 9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값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뭐 답은 아니죠. 문제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A값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 변형 내에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9분의 1보다 크다가 이제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 되는 거 역시 맞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역시 뭐 1번 다시 봐도 이 좌표를 그냥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좀 그냥 함정처럼 딱 틀릴 그런 문제 형태겠군요. 됐습니까? 자, 뭐 큰 틀에서는 겁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AX 이렇게 되는 부분들 밑에 이제 범위나 밑에 있으니까요. 뭐 그래프 자연스럽게 쭉 이렇게 그려간다든지 쭉 그려가는 부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1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좌표 자체도 뭐 아주 간단합니다. 역시 마이너스를 그어서 만나는 좌표 자체도 어렵지 않게 구해져가는 거니까 뭐 차분하게 주어진 그래프 좀 그려서 좀 조금만 이제 대처하면 되는 거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연습장에다 조금 연습해가면서 자신감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효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번 문제 이어집니다. 각 세터가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을 하고 원의 교점이 마이너스 4,3이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게 마이너스 4,3 2사분면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2사분면이다
사분면은 이제 우리가 삼각비 구해갈 때 이제 부호를 좀 결정해 가는 거니까 이런 역할을 좀 하는데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뭐 탄젠스 세타 이런 부분들 뭐 계산할 텐데 이 사분면이니까요. 부호가 결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부호를 좀 미리 결정해 주면 되죠. 부호가 완벽하게 결정되면 이런 부분들은요 굳이 2사분면 그리지 않고 1사분면 형태에서 절대값 형태가 되는 거니까 4,3에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사인 값은 뭐 피타고라스에서 뭐 빗변 길이가 5가 나왔으니까 5분의 3. 그다음 코사인 값은 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탄젠트는 뭐 4분의 3 해서 식을 좀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부호 밖에서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20분의 15 마이너스 4 처리해 주는 거니까 20분의 11 해서 계산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번에 좀 더 앞되는 이런 모양. 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 뭐 하나 좀 딱 체크해 줄 부분은 이거죠. 뭐 이렇게 부호 결정 딱 처리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이 사분면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서 가볍게 이제 삼각비 값을 싹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겠다. 요 부분들만 좀 기억하면 좀 쉽게 문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 1, 2, 3 각도들이 이렇게 주어진 거죠. 와, 해서 뭐 처음부터 90도까지 쫙 더하되어 있는 이런 값을 계산해달라. 뭐 코사인 90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0이니까 이건 좀 없애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와, 이런 값들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뭐 일부 부분들 할 때 이제 코사인 1도하고 코사인 뭐 89도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89도를 좀 보게 되면 요거를 이제 뭐 코사인 90-1도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항목이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각변한 형태로 좀 보게 되면요. 1사분면이니까 뭐 사인 1도 이런 형태가 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와, 결국은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계산 결과가 우리가 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들이 1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들이 이제 1로 이렇게 좀 계산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주어진 부분들이 코사인 제곱 1도에서부터 코사인 제곱 89도까지 되는데 이렇게 대칭 구조로 갔을 때 쭉 대칭 구조가 되겠죠. 뭐 코사인 제곱 2도 부분하고 코사인 제곱 88도 대칭 구조가 되겠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그러면 이제 뭐 44도하고 46도가 대칭 구조가 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한다면 44 이렇게 나오겠고 중간에 코사인 제곱 45도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44 더하기 이 부분들이 이제 루트 2분의 1인데 제곱하니까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분의 88, 89 해서 답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삼각함수에 어찌 생각하면 뭐 간단한 각변환 형태에 대한 성질인데요. 이 부분들 맨 처음 이제 89도 이런 부분들을 90-1 해서 이렇게 1도 이렇게 고쳐가는 거죠. 1도 형태로. 그 다음에 뭐 제곱 관계가 돼서 제곱 관계 살펴보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더라. 이런 성질.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44에서부터 46에서부터 89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대칭 구조 형태에 될 만한 것이 이제 44개가 되겠고 가운데 하나 남는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큰 틀에서 이제 완벽하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 뭐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살짝 좀 준비하면 되겠죠. 우리가 좀 삼각함수 공부할 때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 성질이니까요. 한번 학습하면 좀 머릿속에 오래 남겠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정확하게 이해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 이어집니다.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우후 아주 그냥 화려하게 문자가 좀 들어가 있군요. 이때 a, b, c, d에 대해서 와 열심히 좀 계산해달라. a, b 그 다음에 c 범위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진폭이 되겠죠. 원래 이제 코사인 그래프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됐으니까 이제 몇 배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진폭이 좀 바뀌어가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진폭이 4란 이야기는 2a가 4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이 2입니다라고 해서 가볍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런 항목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3 되고 마이너스 1 되겠다 이런 얘기는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d 값이 1입니다라고 해서 더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 값하고 d 값이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뭐 주기를 좀 살펴봐야 되죠. 똑같은 지점이 4분의 5파이, 4분의 파이 돼 있으니까 4분의 5에서 빼니까 4분의 4파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원래 주기 2파이를 b로 나누는 부분들이 파이가 됐다. 이런 얘기는 또 b 값이 이미 2입니다. 라고 해서 b 값까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뭐 많은 부분이 얻어졌습니다. 식을 좀 써볼까요? 2배에다가 사인 2x 플러스 c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대입을 하면 이제 c 값을 구해갈 수 있겠죠. 이 사인 4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사인이 아니라 지금 코사인이죠. 오, 이거 좀 큰일 났는데요. 이거 좀 전혀 좀 다른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어이쿠,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코사인 되겠죠? 어이쿠. 자, 4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2분의 파이 더하기 c 플러스 1 이렇게 된 결과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항시키면은 2에다가 약분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c 이 계산 결과가 지금 1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값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었을 때 1이 되는 이 부분들은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c 이 부분들이 뭐 0일 때가 되겠죠. 아니면 2파이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c 값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이제 각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설마 2파이에서 구해가는 거 아니겠죠? 2분의 3파이 돼야 되는데 c 값의 범위를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안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좀 답을 다 구했고요.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2C 그 다음에 또 뭐죠? 플러스 3D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3D 이런 모양 형태 어이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게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A 값은 2였고 B 값도 2에다가 D 값 B 값도 2에다가 그 다음에 C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D 값이 1이니까 3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4에다가 3이니까 7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이건 마지막에 뭐 산수를 좀 불편하게 하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정확히 잘 구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고 나오게 되면 이제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절차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진폭을 좀 이용해 가지고 A 값 구해간 부분도 보여드렸고 평행이동에서 D 값 풀이 순서만 좀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혹은 뭐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A 값 D 값을 찾아도 뭐 그게는 좀 상관이 없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요. A 플러스 D 한 부분들이 3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 한 부분들이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걸 좀 처리해서 A값, D값을 구해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뭐 주기에 의해서 미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C라는 것은 뭐 평행이동이니까 또 평행이동에서 좀 대처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값을 그냥 대입해서 삼각방정식 풀이하듯이 해서 나와도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무난하게 풀이 접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제가 보여드린 이런 절차들을 좀 기억해가지고 풀이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거의 뭐 항상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제 풀 수 있는 유형 속에 딱 넣어갈 수 있도록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x에 대하여 주어진 함수식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수식이 뭔가요? x 대입한 결과가 이만큼 옮겨진 좌표 대입한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뭐 주기다 이런 얘기죠. 주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도 좀 찾아달라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열심히 좀 주기를 좀 조사하면 되는데 기억 부분 조사할 때는 원래 사인 주기가 2파인데 x좌표의 개수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니까 2를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주기가 파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 잘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부분들은 2파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이번엔 2분의 1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4파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4파이마다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은 원래 탄젠트 자체의 주기가 파입니다. 근데 x좌표의 개수 자체 그냥 1로 되어 있으니까 파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또 맞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리얼 파트 부분들은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좌표의 개수 부분들은 여전히 1이니까 2파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 부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좀 그래프 경우 좀 살짝 이용해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코사인 그래프 자체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내용들, 이게 좀 이제 절대값 꺾여서 이렇게 좀 거쳐져 가는 거니까, 주기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우, 절반으로 좀 주기가 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기가 또 파이가 되는 거니까 맞는 이야기. 여기는 원래 주기 파이를 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미리 돼야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 디귿, 미음 이번엔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이제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함정 형태가 좀 하나 정도 있을까 했는데 함정이 좀 없네요. 뭐 이런 부분들 할 때는 이제 제가 좀 주기가 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이제 제가 좀 잠깐 좀 함정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한다라고 돼 있지 뭐 주기가 파이다라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만약에 주기가 2분의 파이인 이런 함수가 있다라면 이런 것들도 사실 요거의 배수 형태에 좀 파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파이보다 좀 작은 주기 형태, 이거는 파이의 좀 약수 형태의 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거라서 이런 걸 좀 찾기가 들어가서 이제 함정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지금은 그나마 다행히 좀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죠? 19번 문제는 나중에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좀 있다는 거 기억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0번 이어집니다. 자, x값 범위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값 열심히 해서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어 있고요.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코사인 제곱 세타 바꾸고 그럼 이항시켜서 코사인 세타 처리해서 는영 이렇게 주면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공통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뭐 최종 풀이는 코사인 세타 값이 0 되는 부분하고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코사인 값은 뭐 단위원에서 x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x값 자체 부분을 좀 표시했을 때 0 되는 부분들 해서 생기는 각도 2개, 마이너스를 해서 생기는 각도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2분의 파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의 3파이 부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얼마? 3파이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단위원을 통해서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이 뭐 그래프에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0 되는 이런 각도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는 각도들 이렇게 세 군데를 또 이렇게 찾아서 각을 답해도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했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단위원을 이용했다면 단위원을 이용해서 답을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사인하고 코사인 종류가 다른 형태는 한 종류를 바꿔가는 이런 부분들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관찰해서 항상 뭐 2차를 좀 바꿔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사실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x값 범위 주어져 있고 x에 대한 부등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성립하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뭐 코사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코사인 부분들 2차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좀 치환해서 그냥 곧바로 가도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 플러스 1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요 치환하게 되면 뭐 코사인 값의 범위가 생긴다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됐습니까? 이런 형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치환해서 바꿔놓고 나오니까 이거는 2차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유형이 된 거죠. 그렇다면 뭐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문제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2차 함수 그래프 쭉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거죠. 그래프의 이런 부분들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값들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제일 작은 값 자체가 0보다 크면 나머지 값들 다 0보다 크겠죠. 되겠습니까? 뭐 이런 형태를 좀 가볍게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최소값을 2분의 1 좀 대입해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해 주면 되겠고 뭐 k는 그러면 작거나 같다 해서 이제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4분의 2에다가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k 값의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k의 최대값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 4분의 3 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결국은 이제 가장 작은 부분들이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뭐 이거 이 부분들은 뭐 판별식으로 해도 되겠는데 문제 해석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함수 값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치환한다라는 사실, 치환해서 그다음 범위 표시해가지고 요 부분들을 좀 해석해서 풀어가겠다. 이런 절차 부분들, 요 과정 자체를 좀 학습을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해석하는 절차 중심으로 해서 복습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로그값 주어져 있고 로그값 주어져 있을 때 단값을 주어진 로그 형태로 좀 표현해달라. 로그 연산 할 수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죠.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밑인데 밑이 좀 다르네요. 그렇다면은 공통적인 요소가 좀 이렇게 보이니까 앞에 부분을 좀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로그 2의 3 이 부분들 역수치했으니까 a분의 1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부분들 로그 2의 15는 3, 로그 2의 5 이렇게 좀 바꿔가는 이런 항목이죠. 이 부분들이 B라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들이 또 주어져 있으니까요. 로그 2의 5 값을 좀 가르쳐줬다. B-A분의 1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로그 20에 54를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인데 밑을 당연히 이제 2인 형태로 좀 바꿔야 되겠죠. 20 되겠고 로그 2에 54 이렇게 밑이 2인 형태로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5, 20 로그 2에 5 처리해주면 되겠고 2 곱하기 27이 되겠죠. 27 이런 형태로 좀 모양을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2 더하기 로그 2에 5는 이렇게 B-A분의 1 바꿔가면 되겠고 1 더하기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3 곱하기 A분의 1 이런 모양 형태를 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내용. 통분하게 되면 2A, AB,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A분의 A 더하기 3 처리되겠죠. 이렇게 소거해 가는 거니까 정답 2A, AB,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3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로그는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식 형태를 보고 이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고 이게 결정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밑이 좀 다른 거니까 밑을 좀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역수를 좀 주해놓고요. 결정도 이제 뭐 서로 연관성 있는 숫자를 좀 벌게하는 거죠. 밑을 2로 만드는 거.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풀 준비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밑 변환해서 이렇게 좀 고쳐가는 부분들만 한다면 그 다음에 뭐 앞에 부분들이 이제 로그의 성질에서 연산해 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쭉쭉쭉 진행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로그 연산 규칙 확실하게 공부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평상시에 연습 잘 해뒀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 수면에 비치는 빛의 양이 5% 도달할 때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5%면 상당히 어두운데 그래도 살 수 있다고요? 1m 내려갈 때마다 4%씩 빛이 감소될 때 과연 몇 미터까지 살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빛의 양이 4% 감소하니까 10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빛의 양이 있다면 이제 1m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감소하는 거니까 1 빼기 100분의 4를 또 이렇게 또 곱하게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2m 이런 형태로 쭉 갈 거니까 결국은 100분의 96이 되겠죠. 96의 n제곱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nm 내려갔을 때의 빛의 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분의 5보다는 좀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식을 세워가는 이 부분. 이게 뭐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n 부분들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로우를 취해야 되는데 요 부분들 식을 좀 9.6 주어진 걸 봐서 한번 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100분의 보다는 10분의 9.6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써놓고 풀이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n 로그 9.6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로그 5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누기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게 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부호를 좀 바꿔가면서 1 마이너스 로그 9.6 2 마이너스 로그 5 이런 형태로 바꿔가면 되겠죠. 부등호가 좀 이렇게 바꿔가는 부분들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로그 5는 또 이걸 로그 2의 10으로 좀 바꿔가야 될 게 좋은 거죠. 1 마이너스 그 다음 이제 맞춰서 좀 대입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요.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1 더하기 로그 2로 바꿔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얼마 되죠? 0.02가 되겠고 로그 2 값이 0.3 이렇게 되니까 1.3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2분의 130 이렇게 쳐야 될 거니까 계산 결과는 262, 250 쳐야 되니까 6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n은 이제 65m 작은 거니까요. 65m일 때 가장 뭐 깊은 부분들이 이제 65m가 되겠죠. 최대 몇 미터까지 됩니까? 65m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지금 뭐가 그럼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까? 역시 맨 처음에 요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그치에서 푼다라는 것만 좀 알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뭐 1m 높아질 때 1m 또 더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게 돼서 이런 형태의 좀 식 만들어가는 과정, 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4번 소수령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공연장의 무대와 객석이 되겠고요. 호의 길이 좀 주어져 있고 역시 CD의 호의 길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의 넓이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쯤 AC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부채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길이들을 이런 식 표시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길이를 뭐 B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나중에 AC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A-B를 구해라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호의 길이는 L인 이꼴 R 세타 되어 있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니까요. 대입을 잘 하면 되겠죠. A 세타가 50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뭐 B 세타 부분들이 20 이렇게 주어지는 모양이 되겠고요. 넓이는 그러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 A제곱 빼기 B제곱의 세타 부분이 이제 864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A 더하기 B, A 빼기 B 세타가 이제 86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좀 구해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좀 더하기 해서 세타 공통의 A 더하기 B 한 결과가 72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1 남아있고 A 빼기 B 남아있고 A 더하기 B 세타의 부분들이 72 처리해주면 되겠죠. 864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항목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뭐 3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6 이렇게 좀 처리되가는 거니까 A-B 36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864인데 와, 이거 좀 약분이 잘 돼야 되는데 864를 그러면은 36으로 할까요? 그냥 곧바로 그렇게 하도 되겠죠? 두 번 들어가면 72가 되겠고 4에다가 요거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72니까 여기가 4에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또 4가 들어가는 거예요. 4, 6, 24에다가 3, 4, 12에 14 이렇게 처리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A-B는 이퀄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곧바로 이제 AB 길이가 됐으니까 정답 24입니다.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24m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연산이 그래도 좀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주어진 이 값을 이렇게 좀 계산할 때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가 되어 있는데 아주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조금 수식 다루기만 좀 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구해가는지 자체를 좀 신경 써서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대입하는 부분만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 봤댔죠. 부채꼴에 해당하는 거다 라고 좀 생각하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4번 마지막 문제 정확히 잘 이해되셨죠? 앞에 문제들 보게 되면 이론 학습을 제대로 잘했습니까? 라는 그런 문제들도 제법 많았으니까 효원고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기초 학습을 정확히 잘 다지고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효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